이번 이야기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던 캡 바이오텍 종목이 평소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예상을 산산이 깨뜨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주가는 0.26달러 부근에서 희석 리스크와 나스닥 상장 폐지 우려, 유동성 위축, 임상 피로도까지 겹쳐 극도로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단 하루 만에 거의 9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군중 심리나 밈주도 흐름, 쇼스퀴즈처럼 흔히 보이는 촉발 요인이 없었습니다. 보통 초기 단계 바이오텍에서 이런 경우는 좋게 나와도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린 중간 단계 임상 데이터가 도화선이었습니다. 쇼츠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풀버전 링크를 누르시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후반부에는 최신 현황을 반영한 트레이딩 전략을 자세하게 담아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인케넥스 헬스케어라는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IXHL이며 2022년 2월 28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이 기업은 임상 단계에서 캐너비노이드와 사이키델릭 기반 치료제를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과 변동성을 동시에 불러오는 분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연간 매출은 10,000달러 정도에 불과했고 연간 손실은 약 5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초기 바이오텍 기업에서는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지만 이 기업은 매우 대담한 치료제 개발 목표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표적 파이프라인인 IAHL42X는 드로나비놀과 아세타조라마이드가 결합된 경구제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목표로 개발된 약물입니다. 이 분야는 수십 년 동안 CPAP이라는 기기가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CPAP은 지속적인 공기 압력을 이용해 수면 중 기도를 열어주는 방식인데 효과는 있지만 착용감과 소음 등으로 인해 실제 환자들의 순응도가 매우 낮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구제는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강력하고 일관된 무호흡 개선 효과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패턴을 깨는 시도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파이프라인인 PSX001은 합성 실로사이빈 기반 물질을 심리적 지지 과정과 함께 적용해 범불안 장애를 치료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전통적 치료제인 SSRI와 SNRI는 치료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문제가 있어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기반 치료는 학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사람 대상 데이터는 매우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은 기대감 위주로 움직였고 주가 역시 기본적 숫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반영하며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텍 시장에선 결국 임상 데이터와 재무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2023년과 2024년이 되자 인케넥스는 실제 증명을 요구받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회사는 IHL42X를 위한 리포사 2상과 3상 병합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는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PSX 001 역시 2B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급증했고 손실폭도 커졌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는 ATM 방식으로 약 1,200만 달러를 끌어왔습니다. 소규모 바이오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본 구조였습니다. 인케넥스는 3억 주가 넘는 잠재적 희석 물량이 시리즈 A 워런트 형태로 얹혀 있었습니다. 초기 바이오텍은 보통 소규모 워런트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정도 규모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희석 리스크는 어떤 반등도 쉽게 억누르는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주가는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나스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회사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마감 기한은 2026년 4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가는 약 0.16달러 근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역분할이나 구조조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인케넥스는 흔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12일 사이에 전체 시리즈 A 워런트를 모두 소각해버렸습니다. 약 3억 4,700만 주에 해당하는 잠재적 희석 물량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미래 자금 조달 유연성을 위해 워런트를 남겨두지만 인케넥스는 과감하게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는 향후 자금 조달을 과도한 희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곧 다가올 임상 이벤트 앞서 구조를 정돈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비정상적이면서도 매우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7월 30일 회사는 리포사 이상 데이터의 상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IHL42X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약 80% 가까이 낮추었습니다. 경구용 약물이 이 정도 효능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존 치료제가 CPAP 중심으로 고착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IHL42X는 이 고착된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주가는 하루 만에 약 0.86달러까지 치솟으며 거의 9배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임상 데이터만으로 마이크로캡 주가가 9배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력한 데이터, 깨끗해진 자본 구조, 사라진 희석 압력, 그리고 숏 포지션 정리까지 여러 요인이 동시에 폭발적 움직임을 만든 것입니다. 이후 2025년 8월 26일 회사는 PSX 0.1의 EB 단계 데이터까지 내놓았습니다. 주요 불안 증상, 기분 지표, 기능 저하, 삶의 질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고 약 절반의 환자가 증상 50% 이상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합성 실로사이빈 기반 치료제가 사람 대상 중간 단계 연구에서 이 정도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이오텍 시장에서 매우 흔한 패턴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 추가 자금 조달 우려, 다음 단계 임상 지연 가능성 등이 동시에 시장에 반영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준 주가는 약 0.33에서 0.34달러 사이였습니다. 기술적 지표들도 정체 국면을 보였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은 약 0.4행달러, 100일선은 약 0.45달러, 200일선은 약 0.6달러 부근이었습니다. RSI 지표는 40대 중반으로 뚜렷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중간 상태였습니다. 현재 인케넥스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두 개의 강력한 중간 단계 임상 성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다음 단계 임상을 위한 상당한 자금 조달과 규제 준비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양면성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주가 역시 그 감정의 균형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단기 흐름에서는 0.36달러 수준이 핵심 지지 구간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0.2달러대 후반 재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을 동반하며 0.40달러 선을 돌파하면 0.40달러대 중반, 즉 50일과 100일선이 겹치는 지대로 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기적으로는 IHL42X의 3상 진입 발표나 PSX 001 관련 전략 발표가 있어야 0.50에서 0.66달러대 구간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과거 최고점이었던 약 0.86달러 선 재도달은 임상 성과와 자금 조달의 동시 진전이 확인돼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긴 이야기의 후반부에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외부 공유까지 해주시는 열성 청취자분들 덕분에 이 콘텐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